걷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못 걷지만. 국토 대장정 아니나? 아, 저기 산티아고 순례길 900km 걸을 때 그 며칠 만에 거셨어요, 거기를? 한 25일 만에 걸었어요. 아이고, 강의 물으셨네. 네. 자,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글자는 다스릴 지자인데요. 이 두 개의 자서로 나는 이 글자는 다시 요 글자하고 요 글자로 나눠주시는데 이건 물숫자가 변화된 선수용이고요. 이건 사사사자죠. 사사사 또는 사사를사라고 그러는데 요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사사로운 일이 병 관련되는 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 글자 관련돼 가지고 뭐 손에 안으로 굽어진 형상, 알통의 형상 또는 뭐 뭔가를 끌어 모으는 형상, 그러니까 뭐 고자기 형상 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보습 형상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죠. 이게 보습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쟁기력자가 옛날 힘력자가 쟁기 형상에서는 원시 영역이 쟁기 아니에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땅 파는 부분이 이게 잘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돌이나 쇠붙이 나중에 이제 쇠붙이가 나요. 요게 끼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돌보습 또는 쇠보습인데 요 형태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형태의 정의화된 글자로 보라 이거죠. 그래서 벼 농사 같은 걸 지을 때 사용하는 데는 보습의 형태고 개인적인 성질의 의미를 지니고 이제 사사자가 되는 거이고요. 이건 입구자고요. 사가 음역하는데 사가 과실이 과일이 된 것처럼 아가 되고 아가 전설 모임 몸 가운데서 편하게 바른다는 게 이 몸 아니에요? 이까지 온 거지. 이까지면서 입으로 웃으면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할 이자, 기쁠 이자죠. 기뻐함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호전하면서 신방대를 붙여서 이렇게도 쓰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글자죠. 이것과 이것이 같은 글자고요. 자, 근데 이 음역할자가 이게 사가 이가 됐지만 이가 다시 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가 지가 되기도 하고 치가 될 수도 있는 게 치의 치. 이렇게 이렇게 쓰면 시잖아요. 이것이 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여기서는 그래서 기뻐할 입자가 치가 되면서 물을 잘 다스리는 거. 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앞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치수에 관련된 시자. 나를 잘 다스리는 일, 물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는. 그 다스리 시자인데, 자, 이 기뻐할 자와 관련된 글자 앞에서 이미 배웠어요. 이 사사자를 앞에서 이미 배웠니? 여기 올자 할 때에 어디서 을자가 33번째 배웠거든요. 이거 할 때에 이거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미 설명이 되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99자니에 조세부라고 나오죠. 옛날에 신문에 이거 조개패자하고 굿셀문이라는 글자인데 굿셀문자가 옛날에 신문에서요. 한자 코너에 어떤 분이 주사리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신문에 한자 코너 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주로 썼냐면 한문학과 신문사에서 한자 붐이 일어날 때 한자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자 코너가 생겼어. 신문에 우리나라 메이저 신문사에 그 한자 코너를 만들어놓고 한자 풀이를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한 게 학력이잖아요. 학력. 이 학력이 이렇게 배울학자의 책력력자가 있고 배울학자의 힘력자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이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력을 가졌냐, 어떤 타이틀을 가졌냐 이쪽을 중요하게 배움의 힘은 신경 쓰지 않아. 학력고사의 학력은. 요쪽에 이제 경력을 따지거든. 경력이라는 게 이제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들이 있는 사람들. 한문학과 교수들한테 이 글자 설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설명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문자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파자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 이게 어쩐지 보니까 주사리자로 보니까 주사리자로 설명을 하는 거야. 이거를. 한자 코너에 깜짝 놀란 그런 어리석은 시대가 있어서 근데 그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에 한자 코너가 딱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얼마 두고 그냥 안 봤어요. 신문만 보고 화가 나.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잘 알다시피 이렇게
요 글자가 이렇게 표현된 글자하고 그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 요것이 바로 요 글자가 변환된 글자죠. 주석자 참고자 요 핵이 이렇게 된 상태 요 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오면서 줄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인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이거이다는 얘기. 결국 요 글자는 요것과 요것인데 요건 창 모양에서 나온 글자냐 고물자 이 창 휘두른 창이죠. 이게 날 부분이죠. 요건 발이죠. 이게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되는 셈이에요. 이게요. 발로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창을 들고 굳센 의기를 들여 적을 치러 가는 행위를 갖다 표현했어요. 이 보호무당당하다 할 때 쓰는 물자가 바로 일자잖아요. 보호무당당하다. 보호무당당하다 할 때 쓰는 보호무의 굳센 의기를 드러내 보이는 글자예요. 지금 무기인 창을 들고 발로 걸어서 가는 굳센 의기를 드러내 보이는 글자라고요. 그래서 이게 굳센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논어에서는 지과라고 표현했죠. 지과 이무. 전쟁을 이게 창이 곧 무기와 관련 있고 무기를 사용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뭐다 그렇게 파자식으로 풀렸는데 그래서 그렇게 풀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그렇게 풀리면 안 돼요. 창을 멈추게 한다고 풀리면 안 돼요. 창을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을 펴는 글자지 그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논어에서 나온 지과 이무에 지과로 풀리려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문자가 그런데 그 문자가 여기서 부로 바뀌었어요. 미음이 비우요. 이렇게 수능계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부로 바뀌면서 조개 배자 위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개가 재물 관련돼 있고 재물인데 옛날 한 사람이 장정이라면은 나라에다 바쳐야 될 재물이 이제 조세예요. 조세. 그래서 이게 조세부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조세가 바로 순우리 말로 구실이에요. 구실. 이 구실이 한자의 구실이 요 구실이 있어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구실이 있는데 이 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조퇴를 구실을 삼는다. 뭐 어디가 거짓말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 조퇴를 구실로 삼는다 할 때는 이거 맞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노릇을 못해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 할 때 이 구실은 이거예요. 순우리말 구실. 그러니까 장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을 못하는 것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야. 이 사람 구실 못한다의 구실은 순우리말이에요. 조세를 뜻하는 순우리말. 나라에다 장정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될 의무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구실과 이 구실을 서로 다른 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조퇴를 구실을 뭐 아프다고 해서 조퇴를 구실을 삼는다 할 때 쓰는 구실이지만 이건 사람 구실의 구실이라는 사실이요. 그 구실이 나라에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조세를 내는 거. 그래서 이걸 구실부라고 하지 않고 조세부라고 하는데 이참에 구실 조세를 타는 순우리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세금을 부과하다 뭐 할 때 쓴 글자죠. 그 다음에 요 글자에다 세조자가요. 이렇게 쓰이면 앵무새 문자가 되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앵무새 문자 뭐 이런 글자에서 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집실자예요. 집자는 두 개의 불자로 이루어졌네. 집면자죠. 집의 형상에서 나온 집면자. 여기 이를 짓자예요. 이를 짓자를 오늘날에도 설문의 개념을 그대로 쫓아가지고 이기시는데 설문의 전 새가 땅의 이를 모양이라고 했어요. 새가 땅의 이를 모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새가 땅에 이렇게 헤딩하는 상황이잖아요. 죽고 싶어서 헤딩하겠어요. 이게 잘못된 풀이죠. 그렇죠. 각골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됐습니다. 이게 새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소절에서 조금 더
변형된 형태를 쓰다 보니까 마치 새 몸체하고 새 머리 부분과 새 꽁지깃 같은 걸 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새가 아니에요. 화살이에요, 화살. 화살이 땅에 이르는 모양, 어떤 목적지, 목표에 이르는 모양을 펴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그걸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화살이 땅에 이르는 상황. 그래서 이르다에 이를 짓다가 돼요. 이르는데 최고 상태에 이르는 걸 지극이잖아요. 그래서 지극하다 뭐 할 때 쓰는 거 자초지정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짓자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입성자를 붙여가지고요. 입성자를 붙여 이렇게 쓰면은 족화 글자가 지가 질이 되면서 족화 글자가 되고요. 또는 찾고 질자도 있죠. 질은 질인데 찾고 질이에요. 찾고가 찾고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찾고요. 붙여서 땜질하는 상황. 찾고에서 찾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 이렇게 나무판지를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게 발을 집어있고 이를 딱 붙이는 거죠. 이게 나무를 발을 묶는 형구예요. 발을 묶는 형구. 이게 손을 묶는 곡은 이거 수각곡이에요. 그래서 질곡에 빠졌다 할 때 쓰는 질이 아니에요. 이건 또는 뭐 막힐 질자 이렇게 질식을 때 쓰는 막힐 질자. 구멍 일자가 돼요. 구멍이 막힌 거예요. 촉화질, 찾고질, 막힐 질자 이런 데서 음이 지가 전부 다 질로 바뀌었잖아요. 지가 입성자 질자로 질이 되는데 질이 실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실. 그래서 집면자가 달렸기 때문에 집실자죠. 교실, 거실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자, 근데 이를 치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다 거쳐서 원래는 다 거친다는 글자에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이 글자도 이렇게 본다가 이 글자 이렇게 써줘야 말이에요. 발이요, 발. 지가 치가 되면서 발로 걸어서 이른다고 해서 이를 치자인데 유추가 됐어요. 유추. 한자에서 오른쪽에 쓰이면 놀방자, 본받을 여자, 뭐 정치정자, 가르칠 여자, 뭐 오른쪽에 쓰이면은 등구름을 쓰이는 글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구름으로 쓰이면 안 되거든. 이게 등구름으로 쓰이면 안 되고 천천히 걸렸을 때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흐들어오면서 요런 글자 유추를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 요거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굳어졌어요. 이미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이렇게 굳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이 글자 본전에 이 글자예요. 교수님 옛날 공자를 보면 이를 치자의 발음을 그 디졸 치가 발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도자에는 칼 도자가 음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를 도자 칼 도자가 음역하는 글자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를 도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도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람이 사람. 그러니까 본래는 지금 현재는 그 성칼도 방처럼 쓰기 때문에 이게 성칼도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와변된 거예요 지금. 와면됐는데 앞에 게 이르다는 이를 짓자니까 그게 뜻으로 보고 오른쪽을 칼도의 도로 발음을 아니 칼도자가 아닌데 그럼 칼도자로 봐요. 아니 요 지금 이를 치자도 실제로는 그게 지금 디졸 치자인데 지금 현재는 칠복처럼 이렇게 바뀌어 버렸듯이 그게 와변이 되면서 발음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우리 거죠. 선생님이 얘기한 취지를 알겠어요. 취지를 알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를 도자는 이게 성칼도가 아니고 칼도자가 아니고 옛날 글자로 분명히 사람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딘가에 이른다고 해서 쓰이는 회자예요. 이를 도자. 자 그리고 요것은 보는 관점이 지금 우리 선생님 것하고 다른데 이걸 이렇게 두 글자로 썼을 때에 요 글자가 음역하면서 이 글자에서 뜻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선생님 지금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집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가 치가 되면서 발이 이거 발 관련돼 있잖아요. 발로 걸어서 어딘가 이른다고 해서 저는 이를 치자를 본다 이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연구를 해본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이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집에 가서 연구를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상황이 또 달라지면 뭐 바꿔야죠. 뭐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서 또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요것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글자의 본자가 바로 이 글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등그러문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경우가 요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는 이렇게 쓰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요 글자는 반면에 또 등그러문이 써야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등그러문. 이렇게 디귿 직자를 쓰거나 천체거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요것이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거요. 근데 요것은 원래는 요것 본자가 이걸 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요. 요 글자를 앞에서요. 앞에서 이미 했는데 90번째 글자로 등장시켜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바로 이 글자네요. 이 글자는 516번째 글자인데요. 이 고르자예요. 부수자죠? 이 글자는 보면 두 개 다소 이렇게 표현인데 이것의 형태고 이것의 형태로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입구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쓰는 순간 또는 그냥 자를 안 붙이고 이렇게 하는 순간 입구자로 보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를 안 붙이고 이렇게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입구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서 자와 의의 형태로 저는 구분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가 이제 땅 이름 파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땅 이름 파자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형태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개 형태인데 요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체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렇게 써야 될 글자를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바뀐 것이 바로 요 형태를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국자를 원래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쓰는데 이제 혹시나 뜻으로 쓰니까 나라국자를 다시 예운 형태를 갖다 이렇게 덧붙이는데 그 형태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구급을 갖다 표현한 글자인데 옛날 대부나 제후들이 머무는 영지를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읍성을 쌓아요. 그 읍성을 펴는 거예요. 이게 읍성.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읍성들이 있잖아요. 나간 읍성이라든지 해미 읍성이라든지 고창 읍성 이런 읍성 관련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읍성의 주변에 보면 사람을 갖다 펴는 거 있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이 읍성 주변에 사는 백성들을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읍성 하나 들어가지고 이제 읍성에서 이제 농성전을 벌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한 경계를 두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우리자를 이렇게 쓰고 사람을 이렇게 안에다 집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같은 글자예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고운읍자예요. 고운읍자는 일정한 경계를 두는 읍성, 이 성이요, 성과 이 나라국자 요 형태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읍성의 백성들을 갖다 표현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고운읍자인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조의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이 글자를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의보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읍자가 다른 글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쓴다는 사실. 이렇게 쓰이는데 언덕글자로 변화된 글자하고 이게 같다 보니까 이 글자를 좌우방이라고 하고 이걸 그게 반해서 우부방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미 앞에서 이것도 언급해왔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들 글자예요. 그 다음에 이어들 글자는 불글적자예요. 불글적자는 고문자를 통해서 보면요. 옛날 고문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불이 이렇게 있어요. 불.
불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이래 지금. 이게 우리가 오늘날 글자로 보면 큰 대자고 이게 불화자니까요. 불화자니까 이게 큰 불이 이게 붉게 보인다고 해서 붉은 역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은 아니고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 두 팔과 사람으로 표현돼요. 사람이 불 앞에 서 있는 상황으로 표현해야지 큰 불로 표현해가지고 북자로 설명하면 안 돼요. 각골문에는 이게 안색과도 관련돼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불빛에 의해서 사람이 열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안색과도 관련돼서도 설명이 되어진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앞에 선 사람으로 표현해야 돼요. 불 앞에 선 사람이 아무래도 불의 열기로 해서 얼굴이 붉은 상황 관련해서 북다의 뜻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고물자를 통해서 뭘 어릴 거 있어요. 사람이 불 앞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고 호재로 오면서 이게 불화자가 되는데 그 불화자가 이렇게 된 불화자가 아무래도 이 글자의 침전 상황에서 두 해기를 이렇게 펴놓고 점을 이렇게 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불글이 되겠어요. 근데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면 되고 뭐 굳이 하나 더 살펴본다면 요 글자가 불굴 역자가 적자가 두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빛나는 역자인데 불빛이 빛나는 상황 관련해서 빛나는 역자인데 박혁것의 역자 쓰는 혁자고 제 이름의 혁자도 이 글자를 써요. 사람 이름에 보면 혁자 쓰신 분들 많잖아요. 민혁이, 강혁이, 동혁이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이게 바둑역자라든지 가죽역자 같은 걸 이름자로 쓰기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 글자를 쓴다고 보면 되고 이걸 불화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도 써요. 자, 빛날 혁자하고도 관련이 되는 글자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가 묵글속자예요. 묵글속자가 앞에서 이미 설명이 되어진 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설명을 언제가 어떻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연관되는 글자도 있으니까 한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글자가 많으니까 가릴 간자 이런 글자를 가릴 간자 이걸 때에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 글자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동력동자도 서로 관련이 있잖아요. 동력동자도 설명을 하면 이 글자 설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세 개가 다 관련이 있거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처음 나온 글자예요. 사실은 이런 글자를 통해서 이 글자를 했지만은 이 글자 자체가 처음 나온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의미하는 글자를 설명을 안 했어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글자를 설명했는데 이 글자를 나무를 먹었다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글자 그대로 보면 나무 하나를 이렇게 묶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나무 하나를 그냥 두 번 써 이렇게. 요걸 이렇게도 표현돼요. 이 글자가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도 표현됐어요. 옆으로 옛날에 전후자하고 구분이 없었으니까 이 글자를 이렇게도 표현했는데 이게 마치 괴나리 보침처럼 이렇게 보이는 글자는 괴나리 보침. 옛날에 과거보로 가는 사람들이 한양에 오르면은 시험 볼 때 중요한 필랑 같은 걸 한쪽에다 집어 있고 또는 이제 이 한쪽에는 뭐예요 갈아입을 옷이나 뭐 옷까지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먹을 비상식량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패널에 보침으로 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시험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글자에서 여기에 돌석자 같은 거 들으면 여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로 전대탁자라든지 이 전대탁자 전대가 그 중문용을 보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뭐예요 음역활자예요. 음역활자를 집어가지고 주모이남자예요. 그러니까 묵글속자에다가 도울량자를 갖다 쓴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생겼던 게 이 부분이 형태로 생각해요. 이렇게 글자 이 글자 양이
낭이 되면서 이게 묶을 속자가 주머니하고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주머니 낭자고 낭중지초를 뜻은 배낭, 침낭을 뜻은 낭자예요. 근데 이렇게 자루가 두 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로 있는데 하나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묶을 속자고 이게 동그랗게 양쪽을 묶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게 단속이에요. 단속. 둥그렇게 둥글단자에다 이 속에다 뭔가를 집어있고 양쪽을 묶은 상황이 단속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집을 뭐 갈무리하고 나온 상황, 집단속 뭐 하는 식으로 쓰지만 자루를 갖다 자루에다가 뭔가를 가려 담아서 묶은 상황이 단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이 됐죠. 이 묶을 속자는 나무를 묶은 것이 아니고 자루의 양쪽을 묶은 상황을 갖다 펴내는 글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가릴간자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릴간자도 이 속에 뭔가가 가려 담아서 묶은 상황에서 나온 글자고 동역동자는 이게 물건 관리선 물건을 갖다 집에서 묶고 이게 물건 관련돼 있어 원래.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물건을 뜻할 때 동서 우리 중국 발음 뚱시죠. 동서가 물건을 뜻하잖아요. 지금 물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 오메이오 뚱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때 쓰는 물건이다 이거입니다. 근데 이제 방향을 나타내는 데다 비로소 쓴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쓰이는 이 묶을 속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서 오면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속은 속인데 빠르다 이게 빠르다. 어디를 빨리 가는 거예요? 길을 빨리 가는 거. 그래서 길 관련된 책받침 문제예요. 빠른 속자. 그 다음에 바르게 되고 나라에서 임금이 내리는 글과 관련돼 있어요. 다 거쳐서 행하라고 행해야 될 거. 그게 뭐예요? 촉 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게 치교. 조서칙자. 조서칙자. 조칙을 내야 된다 이게. 오른쪽 힘력자. 그렇죠. 힘력자로 쓰기도 해요. 자, 통이 둘 다 통이 되는 글자예요. 다 거쳐서 힘 써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 거친다는 놈이 힘 쓴다는 놈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속이 송으로 바뀌어요. 송. 아음이 기자가 흠이 이자가 아음과 흠이 우리가 늘 이게 이렇게 쓰는 글자가 광인데 이렇게 쓰면 확으로 이렇게 바뀌는 확 기자가 이음자가 기체. 이게 나라 이름 정자도 이렇게 정인데 이렇게 쓰면은 척까지 오잖아요. 이음자가 기음자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 이 기역자하고 이음자의 표현이 이루어져서 이게 송이에요. 송. 그렇죠. 마음속으로 두려운다고 두려울 송자인데 송구스럽다 뭐 죄송하다 뭐 할 때 쓰는 송자지. 또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알아둬야 돼요. 이거 무슨 자냐면요. 기침할 숫자, 기침. 그러니까 묶을 속자가 속에 입성자, 기역자 타려면서 소가 되고 소가 수까지 왔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서 기침한다. 기침할 숫자. 기침할 숫자. 후대로부터 뜻을 좀 더 분명하려고 입으로 기침을 하니까 입구자 한 번 더 붙여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문자로 쓰는 이렇게. 이 기침할 숫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기침을 자주 오고 이러면서 헐떡거리는 병을 해수천식을 때 쓰는 숫자예요. 해수천식. 그 옛날 영각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해수천식 아니요? 제가 알레르기 봄이면 꽃가루 이런 것이 송화가루 이런 것이 알레르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더니 천식 약이 있는데 여기다가 해소천식 이렇게 써놨더라. 이걸 소로 써놨어요. 소. 해소천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해자도 기침해자거든. 기침해자.
그 해수 천식이가 될 걸 약국에서도 우리나라 유명한 제약회사인데 그 제약회사에서 해수 천식인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다가 표기를 때는 한글로 표기할 때 해수 천식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을 잘못하잖아. 배수천식. 그러니까 뭐 참. 자 어쨌든 간에요. 이 같은 글자인데 여기다가 물이 달라붙으면요. 요 기침하는 숫자에다 물이 달라붙으면 수는 수인데 양치질하는 숫자거든요. 양치질. 네, 그게 생각이 양치질하는 숫자. 물로 양치질한다. 요 양치질 숫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막 어거지를 쓰는 것, 잘못 쓰면도 어거지를 쓰는 걸 얘기할 때저 수료 침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침류, 수료 침류. 수석 침류. 아니 저 수석 침류 진나라 때에 저 손초라는 사람하고 그 친구의 왕제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손초가 원래는 수료 침류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다가 양치질을 하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양치질을 하고 베개 삶는다 이거예요. 돌로 베개를 삶는다를 수료 침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유라고 해놓고 왕제가 자네 잘못 얘기했어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돌가루로 양치질을 하고 흐르는 물 베개를 삼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틀린 걸 고집을 해서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이 수석침입니다. 수석침인데 일단 쓰이는 사자성어고요. 시험에 나오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양치질할 숫자도 알아야 되는데 그 양치질할 숫자가 결국 목굴속자가 음역하는 거지. 자, 목굴속자가 음역하는 글자 있잖아요. 빠를 속, 조석치, 두려울 속, 기침할 수, 이 글자 들어간 이것도 기침할 수, 해수천식의 숫자라고 써요. 양치질할 숫자, 수석침류의 숫자예요. 교수님 흐르는 글자는 거꾸로 떠나갈 돌자를 써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일반화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쓰겠는데, 그렇죠. 정확히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늘날 이미 일반화해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까지 신경 쓰려고 지금 것도 갖도 없다니까. 이미 이게 본자고 정확한 글자지만 이미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화된 글자를 써서 그 통용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옳은 글자이고 옳은 글자일 줄 알지만 어려서부터 한문 선생님이나 대학 교수한테 이렇게 써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이미 돼 있는 거야. 신경을 안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게 인상 깊어. 자, 그렇죠.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서로 구분이 되어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서로 통용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랄자도 설명 좀. 예? 발랄. 알랄이라니요? 발랄. 알랄? 성격이 발랄하다. 발랄하다? 네. 발랄, 어그러질 날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요 글자? 날짜에 요 글자? 예. 요 글자요? 그것도 숫자. 요 글자가 가만 있어봐. 제가 요 글자가 뭐 생략된 글자예요, 뭔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연구를 해봤는데 올해가 그 안에 지금 질문하거든요. 묶어놓은 것을 갖다 어그러뜨리는 상황, 칼로 헤집어서 어그러뜨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어그러질 났자. 그거는 회의자로 그럼 봐야 돼. 어그러질 났자. 예. 아니 순간적으로 뭘 생각한 글자가 있었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 뭔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글자가 있는데 요거 그리고 요 글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힘입을 냈자에 그래서 이거 어그러질 났자가 음역거든요. 어그러질 났자. 레까지 온 거예요. 힘입을 냈자. 재물의 힘을 입는 거야. 이것도 어그러질 날짜예요. 어그러질 날짜. 지금 묵꿀 질문이 그거였어요. 순간적으로 제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는데
묶을 속자가 음역하는 글자만 설명하고 있는데 묶을 속자가 들어가는 글자 가운데 이 글자가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발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걸 좀 확인하고 요 글자 또 요 글자하고 또 구분지어서 또 얘기를 해야 돼. 찌를 자자하고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관련해서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멈칫했어요. 근데 요건 묶어놓은 것을 갖다 칼로 해집은 상황 관련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뭔가 더 얘기할 것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더 관련돼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시간에 주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 나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잊어버리거든. 그럼 할 수 없죠. 그럼 할 수 없고요. 네, 또 그 글자 또 나올 거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띠대자예요. 띠대. 네, 한 글자는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음 이어지는 수업이 맡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혁대물 때 쓰는 글자죠. 대상포제 넣을 때 쓰는 글자죠. 대상포제 특징이 띠처럼 이렇게 팔진이 일어나거든. 요 띠대자는 이 띠를 갖다가 피우는데 옛날 관복이나 조복이나 제복 제사 지낼 때 옛날 관리들이 임금을 조화를 때 쓰이는 조복이나 또는 제사 같은 걸 지낼 때 입는 제복 같은데 허리에다 두르는 띠를 갖다가 피우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 띠 가운데 대대란 것이 있는데 그 대대 보면은 우리 책에 지금 그림이 그 대대의 그림이에요. 지금 대대 그림인데 이렇게 허리 두른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요라는 부분이 요. 이 보조된 끈들이 이렇게 더 있기도 하지만 이게 요 두를 요자예요. 두를 요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사숙녀할 때 쓰이는 신자, 큰띠 신자예요. 신의 신. 신이 띠의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띠의 일부. 이걸 큰 띠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부위, 요 부위. 그다음에 요 부위를 후수라고 해가지고 그 엉덩이 같은 거 이런 데 가르기도 하고 하는 순대 인권 숫자를 써서요. 후수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묶어지다 보면 뭐 묶고 지나면 이게 묶는 부위를 갖다 패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장식이요. 띠가 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은 건자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게 띠를 갖다가 피는 글자, 띠와 관련된 글자가 찰패자가 있어요. 찰패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찰패자가 있는데 여기에 살을 인변 빼고 나면 요 남은 요 글자가 띠 부분이에요. 띠. 요거 띠요. 띠. 요 부위를 갖다 이렇게 간략하게 펴놓고 늘어진 장식을 갖다 이렇게 펴는 거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것도 이게 띠를 갖다 허리에다 차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찰패자고 저 스승사자 이게 뭐죠? 스승사자 요 글자. 요 글자도 띠를 갖다 간단하게 펴놓고 늘어진 장식물을 갖다 펴는 거 이게 두를 잡자. 허리에다 두르잖아. 띠라는 게. 그러죠? 네. 두를 잡자. 이게 두를 잡자가 띠를 가장 간략히 하는 형태고 요건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찰패자에 보이는 요것과 그 다음에 스승사자에 보이는 요것이 띠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보다 더 간략하게 하는 게 요거죠. 이게 다 띠와 관련돼 있어. 다 띠. 두를 잡이요 잡. 자, 그 띠를 갖다가 조금 가장 복잡하게 표현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혁대 얼티 쓰는 글자예요. 곡창지대 뭐 할 때 쓰는 거. 곡창지대.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백두산에서부터 태국산에서부터 지리산을 가는데 여기가 산맥이란 말이에요. 이게 산맥. 거기가 평야지대란 말이에요. 이게 띠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띠처럼 이렇게. 요 부위가 여기 이게 평야지대가 많고 곡물이 많이 나와요. 이 띠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지대. 띠대처. 땅이 띠처럼 이렇게.
그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여기 곡창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여기다 국도 이름을 만들어 놓고 목포라든지 군산으로 해서 자기 나라를 식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띠대자인데요. 이 띠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서 옮겨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되는 글자가 막힐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 막힐 제자. 대가 채로 이렇게 바뀐 게 구경돼서요. 채까지 왔어요. 그래서 물길이 막혔다고 해서 막힐 제자예요. 채증 할 때 쓴 글자예요. 급체를 했다고 할 때 쓴 글자. 정체가 됐다고 할 때 쓴 글자. 자, 그렇다는 거는 그 다음 글자는 손님 밑자인데요. 이 손님 밑자는 한 글자 더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끝내요. 네, 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자, 오늘 또 수업 때문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배웠어요. 열심히